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상당히 예상 외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조국이라고 하는 땔감이 좋았겠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특히 젊은 층들이 참석이 좀 많아서 자유한국당 내부도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힘을 받아서인지 또 다시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를 놓고 여러 가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 지난 주말 장외 집회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적폐 정권입니다. 그대로 나눠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국 후보는 청문회 양보다 검찰 수사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냥 검찰 수사 믿기 어렵습니다. 특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양심까지 파괴해버린 문재인 정부, 그 수상 문재인은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라! 자유한국당을 갖다 볼 때 국민들이 호감도를 볼 때 호감도가 되게 한 25% 나오는데 비호감도는 그거의 2배, 3배가 돼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아 갖고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보수 통합을 하든 누가 짐을 내려놓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불편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호감을 갖다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장애투쟁 이제 그만하고 또 김용태 의원분과 같은 분들 갖다 좀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전사, 이념전사 이런 사람들은 좀 이성후퇴하고 물갈이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꼭 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한국당이 다시 장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못된 버릇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네. 조국 후보에 대한 그 임명하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상황이 한국당의 장애 집회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고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지금 이제 커져버린 거죠. 한국 정치에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더 아주 심각하게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조국 후보자 하나 지키면 된다라는 식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장성철 소장, 지난번에 장외 집회 시작하기 전만 해도 또 나가냐, 네. 황교안 대표가 원해라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토요일 집회 내부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예. 그리고 열기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거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태극기 부대랑 예. 원래는 이제 한국당의 장애 집회를 하면 태극기 부대들이 막 가서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행진을 할 때 중간에 끼었답니다. 합류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태극기 부대가 행진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도 많아졌고 투쟁의 열기도 높았고 그래서 아주 좋았다는 평가를 갖고 특히 이제 오세훈, 김진태 예. 그때 당대표 후보들을 같이 연설을 해서 아주 내부 분란이 상당히 좀 잦아들었다. 그런 평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주목해야 될 말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 보수 대통합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제가 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말 뜻이 뭔지 본인이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려놓고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이런 플랜이 아니라 예. 그냥 상징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진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수 대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주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뜻을 본인 스스로 좀 잘 새겨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헌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정태근 의원.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 나와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나오도록 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아마 그때도 내려놓겠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이제 뭔가 좀 그 당이 좀 총력을 다해서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역할을 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 확실히 토요일 집회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 3시경에 이제 종로일가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한 40대 주부 되시는 분이 저를 보시면서 아유 MBN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자기는 자유한국당 지지하지 않는데 하도 걱정이 돼서 나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버스가 굉장히 막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의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민심의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평소 같으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발언을 실수해가지고 또 구설에 올랐을 텐데 그날은 자유한국당의 발언에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YTN의 뭐 유명 앵커께서 예. 그 올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저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이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청년들 시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오죽하면 그 서울대 총학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색을 띠지 않는 거기 위해서 뭐 학생증도 보고 졸업증도 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위선적이고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당력을 집중하시고 정말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 억울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 그런 행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 2030 참여가 좀 많아서 스스로도 어리둥절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그런 자평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030 민심에 이반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2030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떤지를 스스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탄핵 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조국 그 후보자의 위선을 비판하고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정부가 내세웠던 가치에 이율배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2030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원조가 누구냐? 금수저 정당, 기득권 정당의 원조가 누구냐? 그거 한국당 아니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냐? 때문에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한 민심이 이반된다 그래서 그 반사이익이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가려면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황골탈퇴 없이 지금 일시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됐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외치면 2030이 모이거나 자유한국당으로 그 지지율이 올 거다.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근택 부위원장 민주당에서 긴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토요일 집회 보고? 뭐 그런 건 같지 않고요. 저도 한 4시쯤에 한번 뭐 방송이 있어서 가봤는데 보니까 예. 그전보다는 약간 좀 정리된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태극기 부대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또 행진도 하는 거 봤는데 저도 지금 앞에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처럼요. 본인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뭐 지지가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당내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결국 탄핵 문제예요. 탄핵을 찬성했다 반대했다 서로 배신자다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냥 세몬 상태로 계속 가면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했던 분들 아니면 어정쩡한 분들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재판도 있고 앞으로 정책 논란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당적은 없지만 제가 토요일 날 직접 가서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그 참여자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그 자발적인 참여자가 많아요. 평소에 동원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한국당은. 근데 자발적인 참여 많고. 두 번째, 사상 평생 처음 이게 집회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이게 화가 나니까. 너무 이게 정권이 잘못하니까. 내 평생 처음 왔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이게 87년 60항쟁 이후에 처음 왔다. 이런 분들이 두 번째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0, 30대. 청년들이 이게 아주 많았다. 이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게 그 현 정권이 다 만나보셨다고? 수백 명을 제가 만나봤다. 몇 시간 동안. 기자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셨네요. 취재보다 저도 이제 가서 보면서 당적은 예. 없지만 근데 문제는요. 이거 이게 임명 강요하면 심각한 게 문제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16번째 임명을 청문회 없이 했죠. 근데 조국 후보자까지 17번째 강행하면요. 이 민심이라는 바다는요. 배를 이게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이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정권을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민심을 제대로 이루게 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20, 30대가 분노하고 있고 국민이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정권이 이게 왜 무너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된다만. 따라서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제주 복주 이걸 썼는데 항상 이 민심의 두려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 예. 그거 이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집안 잔치다. 지금 보면 민생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생 법안 뭐 10,000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통과를 하지 않고 선거제 개편도 있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 장애 집회를 꼭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구지만 대구의 자유한국당 당원이 30%예요. 그분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자발적으로 너무 이제 예상치 못한 인원이 오다 보니까 스스로가 박수치고 웃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든 상태에서 TV를 딱 켰을 때 그 모습이 과연 민심과 맞느냐 그 부분도 자유한국당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 지켜봤고요.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겠습니다.